법률을 몰랐다고요? 법률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법률을 제대로 읽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아우, 다들 이렇게 아기 새들 같아. 어? 자, 여러분은 혹시 이것 없으면 못 산다 하는 것들 있을까요? 예, 이건 꼭 있어야 한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요? 김일중. 나 왜 저는 사랑이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을 먹고 살죠. 우리 MC님은요? 저요? 저는 스마트폰이요. 아니, 스마트폰으로 뭐 다 해결할 수 있잖아. 예약도 할 수 있고, 그쵸. 뭐 결제도 할 수 있고,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연락할 그런 사랑하는 상대방이 없으면 또 무슨 소용입니까? 역시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뭐 그냥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지요. 의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힘들고 끝없이 안 되는 거의 연속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요구한 답변이 이렇게 철학적인 답변들이 아닙니다. 우리 배웠잖아, 의식주라. 의식주.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요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집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저희도 벌써 몇 번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중요하고 또 관심도 높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지금 제가 법률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상담 들어오는 거 보면 이 부동산 관련돼서 상담이 정말 급증했어요. 특히 네. 지금 보증금 못 받을 위기에 처했다. 아니면 나 지금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자, 오늘 준비한 법 읽어드립니다. 역시 이 집과 관련된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여보, 집주인이 이 집 계속 살아도 된대? 그치. 살기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집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2년 정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다행히 집주인이 오케이 했지. 진짜 다행이야. 아, 이사 갈 생각만 하면 나 머리가 막 지끈지끈 거렸잖아. 정말 잘 됐다. 우리 집 문제가 해결됐네. 그러면은 이참에 차 좀 바꿀까? 야. 그럼 이사 비용 아꼈잖아. 여보, 맘껏 골라. 호호, 역시 통이 커. 아, 나 그냥 사고 싶은 거 그냥 사버릴 거야. 그냥 나 말리지 마, 그러면은. 근데 일단 할부 기간은 최대한 긴 걸로 봐. 이 차를 사자니 저 차를 포기하기가 힘들고. 이거 정말 행복한 고민 아니야, 이거 정말. 아, 띵동. 문자숑. 문자숑. 어? 집주인이 무슨 일로 문자를 보냈지?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갑자기 저희 집에 일이 생겨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집주인이 들어오면 우리 보고 나가란 말이야? 아니, 계약 연장한다면서 갑자기 자기가 들어와서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 아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이사 나가야 되잖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뭐해? 당장 나와. 우리 집 보러 가야지. 차는 나 저 그 차 사야 되는데 나 그거 계약해야 되는데 내 차는 이전 집에서는 아래 윗집 살아서 자주 술도 마시고 했는데 아유 이게 얼마만이야 마셔. 아이고 술 친구가 없어져서 섭섭했어. 그 동네 나 친구도 많고 진짜 좋았는데 우리도 너무 아쉬워요. 그 동네 별일 없죠? 근데 두 사람이 살던 집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집주인이 아닌 거 알고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헐. 어? 아니래? 아니 어쩌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전세로 딴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아니 뭐요? 자기네가 들어와 산다고 우리 내쫓아놓고 다른 세입자랑 계약을 했단 말이야? 가만 있어봐. 이거 임대차 보호법 위반이잖아. 내가 이사 때문에 내가 그 차도 못 바꾸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맘고생을. 이사 비용이며 복비까지 우리가 깨진 돈이 얼만데 나 이거 못 참아 못 참아. 여보 당장 일어나. 변호사 찾아갑시다. 잠시만 이제 마시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이 눈치 없는 친구가 진짜. 아이 그럼 마시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저 변호사 만나고 올게 우리는. 아유. 알겠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실은 꽁트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웃겨라. 이게 진짜 당사자 입장에서는 마른 하루의 날벼락이에요. 배신이죠, 배신 진짜. 그렇죠? 주택 임대차 계약할 때 뭐 2+2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일단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2+2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계약이 끝날 때쯤에요. 계약 만료 6개월 전 그리고 이제 2개월까지 그 사이에 임차인이 나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면 2년이 또 연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총 4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 계약 연장하는 그 시점에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직계 존속 혹은 직계 비속이 들어와
산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집에 들어서 산다고 하면은 세입자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연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전세 들어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임차인 A 씨와 임대인 B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 아파트에서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B 씨와의 합의로 2021년 2월까지 임대차 기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러니까 2020년 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근데 갑자기 임대인 B 씨로부터 자기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은 집주인이 내가 실거주 할 거니까 당신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이제 그걸 행사를 한 거죠. 너 나가라 하면서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니까. 그래서 임차인 A 씨가 추가 2년의 연장 혜택을 못 누리고 2021년 2월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 B 씨는 임차인 A 씨가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쫓겨난 임차인은 이제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실제 너가 거주하겠다고 해서 내가 나갔는데 그리고 제3자한테 그리고 나서 임대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겁니다. 1,000만 원 정도를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재판 결과는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거절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처럼요, 본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실제로는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받은 경우에는 딱 이 조항에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현실적인 부분을 좀 살펴드리자면요. 사실상 이 사안에서는 우리 아래층에 살고 있는 이웃 덕분에 지금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를 밝혔지만 우리가 이사 가버리고 나면은 지금 그 집에 집주인이 들어와 사는 건지 집주인의 자녀인 건지 턱이 없네요. 사실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행사되기가 어렵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그렇다면 집주인이 집에 들어온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까지 되는 건가요, 이게? 네, 이걸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쉿하고 있으면 네. 그대로 알아서 연장된다. 연장된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 기간 내에 서로 가만히 있으면 만기 이후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종료하고자 하는 쪽에서 문자든 전화든 뭐 내용 증명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한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은 세입자가 주인집 대신에 복비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진짜인가요? 그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맞아요. 이 묵시적 갱신이 있다고 해도요. 네. 그렇다고 해도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했으니까 2년 꽉 채워 살아야 돼. 이건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저 나갈게요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부터 바로 나갈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지 이제 해지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복비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내가 계약 기간 못 채우고 나가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사실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내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 새로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 복비를 이 전 임차인이 지급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복비는 사실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복비를 꼭 누가 줘야 된다 이런 게 정해진 내용은 법으로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사연이 이 문제되잖아요. 실은 네. 계약 갱신 기간이 왔는데 전세금이 많이 올랐네. 네. 그러면은 계약 갱신할 때 금액을 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이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5%예요. 5%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한다고 해도 5% 내에서는 어떤 보증금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또 꼼수가 또 많다면서요?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하거나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들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우리 재판에서는 법원에서 실제 이런 일로 분쟁이 붙었고 법원에서는 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법상 권리로 좀 인정을 해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냈어요. 임차인을 내보내고 나서 이제 이걸 매각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고가로 팔고 나니까 이 임차인은 너가 실거주한다고 해서 내가 나갔는데 2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나는 나왔는데 너가 근데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팔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나한테 약간 거짓말 한 거고 예. 내 갱신 청구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요. 법원에서는 그걸 불법 행위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인정되는 액수가 워낙 작아가지고 사실 현실에서는 막기가 거의 힘듭니다. 지금. 그렇겠네요. 네. 근데 현재 임대인이 새로 산 그 집을 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집에 들어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전세 살다 보면 황당하게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당연히 내 집에 대한 그 권리가 그대로 그 새로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거는 맞지만요. 네. 만약 새로운 집 주인에게 내가 계약갱신하겠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했는데 새로운 집 주인이 내가 들어와 살 거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한다 하는 경우에 과연 거절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새 집주인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겠다고 한다면 정당하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하겠다고 새 집주인이 나오면 세입자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둘러싸고 참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일각에서는 이 전세 제도를 없애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아직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그러니까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쨌든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6월 한 달이 이렇게 또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